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황 영상입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 제가 더 키우는 방법을 알아서 한번 해봤는데 혹시나 이번 영상에서도 소리가 조금 작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황 영상에서는 일단 이제 미국 지수를 이번에는 먼저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혹시 매매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가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월요일날 이 다우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침부터 바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아침부터 빠졌기 때문에 이 체감 지수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장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미국장이 오른 이후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한국장이 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장을 보시면은 이제 갭이 하나, 둘, 세 번 정도 발생했습니다. 보통 상승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의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하고 이 장의 힘이 세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갭이 3개 정도 발생을 하면은 보통 그 이후에는 눌리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이제 오늘 미국장이 이제 눌리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긴 자리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눌림을 주고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지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 지수로 돌아가서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427 정도 가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 427을 찍고 바로 이렇게 선물지수가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60분봉상에서 있는 이 22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오른 상황이고 이 425를 저항선으로 삼아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방향은 만기 주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422와 425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혹시나 하방 압력이 좀 강해서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빠진다면 이번에 발생한 갭을 메꾸러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장이 매우 세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이 갭을 지금 메꾸지 않고 먼 이후에 메꾸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여기서 이제 눌림을 준 이후에 다시 재상승해서 427까지 맞고 다시 또 재상승하는 그래서 43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 방향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 만기주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종목으로 따졌을 때 그 매매했던 SK 이노베이션 차트가 있는데 이노베이션 차트도 요때 모습을 보면은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요때랑 되게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 안에서 만기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 선물지수, 외국인 선물지수의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외국인 선물지수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매도를 했고 빠지면서 중간에 다시 선물을 매수하면서 다시 반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만기주에는 외국인 선물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면 최근 한국장과 미국장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쉴 타이밍이고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이 좋으나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이 좋고 코스닥은 외국인 반도체가 차익 실현을 했는데
지금 코스닥에 1,500억을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이것을 업종별로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IT 종합과 IT 하드웨어 쪽의 매도가 좀 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자면 이렇게 원익 IPS 같은 종목이 최근에 3일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 눌림을 가지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닥의 외국인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코스닥이 빠졌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5일선 지지를 받고 올랐지만 이 음봉의 도치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중소형주의 하락과 함께 이 5일선을 깰 수 있는 움직임이 가능성이 있고 아까 코스피가 빠지면서 같이 코스닥도 빠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의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제가 보자면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상위가 거의 다 제약주 쪽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약주 쪽이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할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약주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주들이 조금 더 빠지면서 이렇게 5일선의 어떤 이 살짝 깨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떤 코스닥이 살짝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은 외국인 반도체가 차익 실현 중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 하락보다는 장중 눌림이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기에는 아직 좀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고 장중에 눌림이 있으면 일단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장중 선물 흐름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